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기체 파트를 다 배웠고 액체 파트로 마지막에 넘어간다고 했는데 액체 파트를 하기 전에 분자 간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 간 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화학 1을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화학 1에서 전기음성도를 배워봤을 겁니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이랑 무극성 공유결합, 마지막으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 간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기음성도라는 건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각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했죠.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따라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요. 전기 음성도가 커진 이유는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고,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 핵과 전자 사이의 전정기적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족일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의 점정기적 인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성 공유결합이 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냥 같은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원자가 결합한 공유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부분적인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전하의 분포가 균등합니다. 자, 극성 분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걸 극성 분자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Cl, H2, NH4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다? 그렇죠. 극성 분자이다. 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극성 분자는 이렇게 5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HH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죠. 무극성 분자의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없습니다.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여기 잘 보면은 플로리나 베릴륨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하지만 양쪽으로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칭이라서 실제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Cl3도 쌍극자 모멘트는 각각 존재하지만 그 합은 대칭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는 각각에 대해서 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이번 시간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 분자 간 상호작용.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집에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쌍극자 힘. 두 번째, 분산력. 세 번째, 수소결합. 두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화학 1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선생님이 끓는 점을 보고 단순하게 뜨겁다, 온도가 낮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었냐면은 인력 또는 분자 간 힘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인력이 세면, 분자 사이 인력이 세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높게 줘야겠죠? 그럼 따라서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 분자 간 힘이 약하면은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쉽게 끊어지니까 끓는 점은 낮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끓는 점을 단순하게 끓는 점이라고 보지 말고 바로 뭐랑 연관 지어라? 인력 또는 분자간 힘이랑 연관 지으면 됩니다. 생각력에 가운데 오목한 나뭇잎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이 나뭇잎에 넓게 퍼져 있다가 점차 나뭇잎 가운데로 모여들어 하나의 커다란 물방울이 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커다란 물방울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물방울들이 큰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끌어당겨야겠죠? 그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 즉, 분자 사이에 우리가 분자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겠구나 라는 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자간 상호작용. 분자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화학결합과 분자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예를 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쳐서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본다고 했고, 분자간 상호작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인력이라든지 반발력 이런 것들이 분자간 상호작용에 속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쌍극자 힘.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분산력. 세 번째 수소결합. 그래서 화학결합과 분자간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실제 결합이에요. 결합. 얘는 단순하게 인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마커가 있다면은 요 마커, 요거 이렇게 이 뚜껑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은 바로 화학 결합에 속하는 거고, 얘네 둘 사이에 물질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만류력 때문에 이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분자간 상호작용에 속합니다. 그럼 이 힘이랑 이 끌어당기는 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셉니까? 5, 4, 3, 2, 1, 땡. 당연히 뚜껑과 몸체 사이에 이 결합이 더 세겠죠? 따라서 화학결합과 분자간 상호작용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그렇죠. 화학결합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결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결합이 아니라, 화학결합이 아니라 화학결합만큼 강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의 약 10분의 1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유결합이 수소결합보다 10배 정도 힘이 더 셉니다. 자, 첫 번째 쌍극자 힘. 우리가 쌍극자 힘을 배우기 전에 쌍극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쌍극자는 화학원에서 배웠어요.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그래서 분자 내의 전하 밀도가 달라 부분적인 음전하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것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쌍극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극성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성분자. 그래서 HCl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얘는 극성분자가 되겠죠? 지금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분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는 전자를 염소 쪽으로 살짝 뺏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환, 염소는 수소의 전자를 살짝 뺏어오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환, 부분적인 음전화와 양전화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쌍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전하 분포만 봐도 염소 쪽으로 전하가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 쌍극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U는 Q, 전하의 크기 곱하기 이 부분 전하 사이의 거리,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를 뭐라고 부른다?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쌍극자 힘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쌍극자 사이의 힘이에요.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분자 하나에 대해서만 봤다면은 화학2에서는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HCl과 HCl이 있다면은 이 두 HCl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따라서 HCl은 쌍극자고 HCl과 HCl 사이에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즉
극성 분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극성 분자가 쌍극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힘은 한 분자의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뭐다?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정전기적 인력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분자 사이의 힘은 인력뿐만 아니라 뭐까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반발력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와 플러스,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배치가 되려면은 다른 극이 마주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같은 극이 마주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다른 극이 마주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당연히 다른 극끼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마주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더 유리한 쪽으로 분자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쌍극자 힘이에요. 그래서 액체와 같이 서로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각 극성 분자는 반발력을 최소화하고, 왜? 불리하니까. 인력을 극대화하고, 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간 상호작용이므로 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어떨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쌍극자 힘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극끼리 배치되는 게 더 유리하게 배치될 수 있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되게 유리하게, 즉 반발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을 최대화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배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림은 전기장 내에서 전기가 흘려졌어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야. 전기를 흘려줬을 때 얘네들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즉 쌍극자는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으로 짧게 쌍극자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산력과 수소결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